안녕하세요. 이번 주에는 이제 벌써 12주차가 됐네, 그죠? 지난주 11주차까지는 거의 여러분들 이제 교재를 다 마무리를 한 것 같아서 다른 쪽으로 하려다가 원래 이 단체 급식이라는 과목 자체가 단체 급식 이론 및 실습이 되기 때문에 실습을 해야 되는데 코로나 사태 때문에 이제 비대면 강의를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실습을 못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방법으로 여러분들한테 도움을 드릴 수 있을까 생각을 했을 때에 아무래도 이제 영양사 시험을 또 쳐야 되고 영양사 시험을 치르려면 문제풀이를 좀 많이 해야 되겠죠. 그래서 문제풀이를 이번 주부터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도 이 단체 급식은 제가 아마 여러분들보다 아주 몇십 년의 선배가 되는데 그때 영양사 시험 2회로 국가고시를 쳤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보면은 국립보건원이라고 저 녹본동에 있었고 전부 지금은 다 지방에서 다 시험을 치르지만 예전에는 아주 큰 어떤 학교 대학을 빌려서 시험을 쳤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때 이하여대에서 시험을 또 치고 지방 학생들은 막 여관을 잡아서 같이 공부를 하고 이랬던 기억이 나는데 어쨌거나 이 단체 급식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또 영양사로 진로가 정해졌다면 꼭 알아야 될 부분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단체 급식에 대한 어떤 그 비중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 제가 문제집을 하나 이제 이렇게 선정을 해서 풀이를 하겠는데요. 원래는 이 영양사 시험이 외부로 유출이 안 되다 보니까 각각 시험 치는 사람들이 한 문제씩 적어 나와가지고 그게 뭐 문제집이 되고 이렇더라고요, 보니. 그래서 올해부터는 2020년부터는 문제를 다 개방을 한다 그러는데 그 전까지는 개방이 안 되다 보니까 좀 여러분 답답한 점도 있지만 그래도 일선의 출판사에서 이런 문제들을 다 이제 다 취합을 해서 만드는 문제집들이 있더라고요. 그거를 문제는 일단은 문제은행식으로 해서 나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문제를 많이 접하다 보면은 쉽게 풀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영양사 시험에 여러분들은 다 이제 뭐 탈락의 문제가 아니라 그래도 이런 여러분들이 4년 동안 공부했던 데 대해서 정리를 한다는 생각으로 이 영양사 시험을 치게 되면 나중에 현장에 갔을 때도 상당히 도움이 된다는 여러분 선배들의 그 얘기도 있고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그때 공부했던 부분들이 제가 대학 교수 하던 시절이나 지금 식품기술사로서 활동하는 이 시절에도 굉장한 도움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뭐 귀찮고 아유 왜 우리는 시험을 치냐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이 기회에 내가 4년 동안 공부했던 것을 모두 다 이제 한번 정리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마음이 편안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해야지 공부가 또 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앞에 그 서론이 좀 길었고요. 제가 문제를 몇 문제까지 사실 풀지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첫 시간이기 때문에 대략 몇 문제를 풀겠다는 건 모르겠는데 준비되는 대로 제가 일단은 준비를 하고 끊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식품위생법에서 규정된 집단급식소의 특징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가 집단급식소라 하는 것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죠. 비영리성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특정 다수인에게 음식을 공급하는 기숙사라든가 학교라든가 병원, 뭐 기타 후생시설의 급식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고 있죠. 식품위생법 제2조 12호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특정 다수인에게 한다면은 답이 5번이 되겠네요. 그죠? 그 다음에 또 단체 급식 관리에서 평가 기능에 해당되는 건 무엇이냐 했을 때에 단체 급식의 어떤 그 관리 순환에서 계획은 영양 계획이라든가 식단 작성, 뭐 운영 계획, 식재료를 구매하는 계획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실시하는 것은 뭐가 있습니까? 식단 작성을 한다든가 식재료를 구입한다든가 보관, 조리, 배식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고
평가는 식단에 대한 평가, 위생 점검, 뭐 급식수 관리, 검수 일지, 재고 조사, 뭐 급식 만족도 조사, 대차 대조표, 검식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평가에 해당되는 것은 검식에 해당이 되죠. 그죠? 배식은 실시에 해당이 됩니다. 급텐서 급식 관리 실시에 해당이 되겠고, 조리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실시가 되겠고, 식당 작성 요거 전부 다 실시에 해당되겠고, 식재료를 구입하는 것도 똑같이 모든 것이 다 실시에 들어가게 되겠고, 검식은 하나의 이제 이러한 것들을 실시하고 난 다음에 평가하는 단계로 들어가기 때문에 정답은 1번이 되겠죠. 그 다음에 산업적 급식의 목적으로 옳은 것은 무엇인가 했을 때에 산업적 급식은 근로자 개인의 영양관리와 건강을 유지하고 급식을 통해서 또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기업의 이윤을 증대시키고 집단의 원만한 인간관계를 유지하고 근로자에 대한 영양교육이랄까 상담으로 질병을 예방한다 이렇게 해서 올바른 식습관 형성 학교급식 같아요.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인가 하면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기업의 이윤 증대가 되겠네요. 그죠? 질병에 따르는 영양적 필요량은 병원급식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편식 교정은 학교급식 될 수 있을 것 같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 노인이라든가 뭐 이런 특수한 급식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활자체가 조금 틀리는 건 제가 캡처하다 보니까 좀 틀려질 것 같아요. 영유아 보육법, 유아교육법상 영양사를 배치해야 되는 곳은 어떤 곳인가 했을 때 영유아 보육법이라든가 유아교육법상 100인 이상의 시설에는 영양사를 배치를 해야 된다. 100인 이상 영양사 5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단체 급식 운영 방법 중에서 기관의 급식 관리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켜주고 조리 종사자의 노사 문제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있고 전문성이 강화되긴 하지만 투자 자본 횟수 압박에 따라서 급식의 품질이 저하되는 것을 우려하는 운영의 형태는 어떤 것인가 했을 때에 단체 급식 운영 방법은 위탁도 있고 직영도 있잖아, 그죠? 그래서 직접 운영하는 방법에는 뭐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위탁할 때는 실제 급식 경영의 그 합리화라든가 급식에 대한 부담이 경감된다든가 노사 문제로부터 뭐 자유할 수 있고 하는 이러한 운영 형태는 실제적으로 위탁 방법입니다. 위탁 방법이고 직영은 뭐 이게 노사 문제라든가 이런 거는 큰 법이 없고 급식 품질이 저하되는 건 우려되지가 않겠죠, 그죠? 그 다음에 투자 자본 횟수에 대한 압박도 별로 직영은 없습니다. 급식 산업을 분류할 때에 상업적 급식에 속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 했을 때에 학교 급식, 병원 급식, 산업적 급식, 사회복지시설, 호텔 내 식당 했을 때 뭐 우선 보면은 호텔 내 식당이죠. 그러면은 이러한 것들 비상업적 급식이 되겠죠. 비상업적 급식은 비영리 급식인 뭐 단체 급식 시설을 말하겠고 이 상업적 급식은 일반 음식점이라든가 휴게 음식점 뭐 출장 외식업, 교통기관이라든가 뭐 자동 판매기, 패스트푸드점, 도시락업소, 스포츠 및 레저 시설, 호텔 및 숙박시설, 의식당 급식 같은 경우에는 상업적인 급식에 속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학교 급식의 목적으로서 옳은 것은 어떤 것인가 했는데 학교 급식의 목적은 아동의 건전한 심신 발달을 도모하고 국민의 식생활 개선에 기여하고 편식 교정하고 올바른 식사 태도 및 식습관 형성, 예의범절, 생활태도 학습, 사교성과 협동심을 함양하고 정부의 식량 정책에 이바지한다. 이렇게 본다면은 학교 급식의 목적으로 옳은 것은 어떤 것인가 했을 때에 바로 올바른 식사 습관을 형성하고 편식을 개선하는 이런 것이 되겠죠, 그죠? 그 다음 단체 급식의 공통 목적으로서 옳은 것은 어떤 것인가 했을 때에 단체 급식은 이제 뭐 영양 확보를 영양 개선 및 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이런 경우는 뭐 학교 급식 정도가 되겠네, 그죠? 이거 되겠네, 이거. 환자의 질병 상황에 따라 적절한 식사를 제공한다. 이런 것은 뭐
병원 급식이 되겠고, 그죠? 또 여러 급식의 이제 그 단체 급식의 어떤 그 시설에 따라서 목적이 조금씩 달라지게 되는데, 병원 급식은 환자들의 회복을 좀 촉진시키고, 그 다음에 학교 급식은 아동들의 바람직한 식습관을 확립시키고, 산업재 급식은 효율적인 생산성 향상이라든가 복리 어떤 그 후생에 이바지를 할 테고, 아동복지시설은 신체적, 정신적 발달 과정에 있는 아동을 애호한다든가, 뭐, 건전하게 육성한다든가, 이렇게 되겠고, 노인복지시설 같은 경우에는 가정적인 분위기의 식사를 제공하고 즐거운 노후를 보내게 하는 그런 목적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단체 급식의 공통 목적은 바로 이제 이러한 것들이 되겠고, 그죠? 뭐 이러한 것들은 각각의 여러 급식 시설의 목적에 따라서 각각 틀리게 되겠죠. 그다음 병원 급식의 특징으로서 옳은 것은 무엇인가 했을 때에 인건비 부담이 적다, 다른 급식 유형에 비해서 생산성이 높다, 단체 급식 시장 중에서 위탁률이 가장 높다, 식수 및 식사 내용을 매끼 확인해야 된다. 이거죠. 매끼 확인해 가지고 병원 어떤 거 병인식인 경우는 특히나 식사 내용에 따라서 영양소의 가감이 필요하다든가 이렇게 해야 되겠죠. 하루 3끼 생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리기구 및 작업 관리는 따로 점검하지 않아도 된다. 점검해야 되겠죠. 그죠?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고, 일반식을 포함해서 다양한 치료식 생산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다른 급식 어떤 유형에 비해 생산성이 낮습니다. 그리고 또 공휴일에도 뭐 이제 급식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인건비 부담도 높고, 그래서 인건비 부담이 높죠. 계속되는 입원수라든가 뭐 퇴원자라든가 이렇기 때문에 항상 식사 때마다 식사 내용을 매끼 확인해야 되는 것이 있겠고, 저항력이 약한 환자이기 때문에 위생적으로 안전한 그런 식사를 제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답은 4번이 되겠고, 위탁을 의뢰하는 기관이 급식 업무를 위탁했을 때 기대할 수 있는 효과는 어떤 것인가 했을 때, 재정적인 측면에서는 원가 절감이 되겠고, 그죠? 자본 투자 유치가 되겠고, 인적 자원 관리 측면에서는 유능한 어떤 그 관리자를 활용한다든가, 인건비를 절약을 한다든가, 노사 문제로부터 해방된다든가 이렇게 될 것 같고, 그죠? 그 다음에 급식 운영의 측면에서는 서비스 불평이 감소된다든가, 위생관리 통제가 강화된다든가 이렇게 되겠고, 감독하는 측면에서 경영진의 급식 관리 어떤 그 부담을 감소시키고 급식 관리자의 업무 수행이 개선이 됩니다. 그 다음에 설비 측면에서는 낙후된 시설이나 설비 개선 보수 수리를 위한 자본금과 같은 것들이 이제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걸 해결해야 되겠죠. 그 정답은 5번. 어떤 경영진의 급식 업무에 대한 부담이 먼저 경감된다는 이러한 것들이 위탁을 했기 때문에 좀 올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문제풀이를 하면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좀 이해가 되고 도움이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이렇게 답을 알려드리고 설명을 간단간단히 하고 이렇게 나가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단체 급식의 공통의 목적은 어떤 것인가, 공통의 목적으로 옳은 것은 어떤 것인가, 이렇게 했을 때에 단체 급식의 그 공통 목적이라 한다면은 뭐가 될까요? 어떤 그 영양 확보로 영양 개선 및 건강 정진을 도모한다. 이래 있는데, 영양 확보로 영양 개선 및 건강 정진을 도모한다. 이거 했는 부분이네, 그죠? 그 다음에 단체 급식에서 평가 대상에 따른 평가 지표를 올바르게 묶은 것은 어떤 것인가, 이렇게 되었을 때에 메뉴는 관능 평가, 재무는 구매관리, 운영체계는 잔반조사, 서비스는 직무 만족도, 구성원은 서비스 품질평가, 이렇게 되는데, 메뉴는 본다면은 어떤 그 식수에 대한 평가라든가 관능평가,
잔반을 조사한다든가 식단을 평가한다든가 영양가 분석을 한다든가 그러한 것들이 되기 때문에 답은 메뉴로 관능 평가가 맞습니다. 재무는요, 작업 측정이라든가 뭐 생산성, 재무, 손익 계산 이런 것들이 되기 때문에 구매 관리가 아니겠죠. 구매 관리가 아니 되고 운영 체계는 뭐 금식 관리라든가 또 뭐 구매 관리, 위생 관리, 시설 점검표, 정보 시스템 관리 이런 것들이 되겠고 서비스는 어떤 직무 만족도가 아니라 고객에 대한 만족도가 되겠죠. 이 직무 만족도는 또 뭐 작업 종사자들에 대한 직업 만족도가 되게는 아닐 것 같고 구성원들이 직무 만족도가 되겠죠. 그 다음에 뭐 서비스 품질에 대한 평가는 바로 서비스 이 사업이 연결이 되겠고 구성원들은 또 뭐 조직의 몰입도라든가 직원의 업적이라든가 이런 게 해당되기 때문에 평가 지표로는 메뉴가 받는 평가에 이제 해당된다는 거. 그 다음에 수비드를 이용하는 급식시설에 대한 설명은 무엇인가 했을 때 수비드 방식은 4번입니다. 4번. 음식 생산 과정 및 분배가 동일한 장소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음식의 조리 과정과 소비가 시간적으로 연속적이지 않다는 거. 그래서 예비 저장식 어떤 그 급식 시스템으로는 조리를 미리 해가지고 저장한 그런 급식 시스템이 어떤 그 저장 방법에 따라 가지고 조리 냉장 쿡칠 쿡칠 시스템이라든가 조리 냉동 쿡 프리지 시스템이라든가 수비드 방식 이렇게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수비드 방식은 조리 저장하는 급식 시스템으로서 네 번째 이게 이제 해당이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즉석 조리 또는 최소한의 조리 공정을 요구하는 시장의 흐름과 음식 생산에 필요한 기술자의 만성적인 부족과 임금 상승의 환경 변화로 도입한 기술자의 만성적인 부족과 임금 상승의 환경 변화로 도입되었으며 저장, 조리, 가열, 배식의 기능만 필요한 급식 시스템은 무엇인가 했을 때에 이거는 뭔가 하면은 정답은 사실 조합식 급식 체계입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이 급식 시스템은 식품의 구매 형태라든가 음식을 생산하는 곳, 배식하는 곳, 또 생산하고 배식 사이의 어떤 시간이랄까, 고객의 수 등에 따라서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급식 체계, 중앙 공급식 급식 체계는 공동조리장을 갖게 되겠죠. 그 다음에 어떤 그 예비 저장식인 경우에는 조리 저장식 급식 체계가 되겠고 조합식은 편의식 급식 체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같은 경우에는 전처리 과정이 거의 필요하지 않고 가공 및 편의식품을 식재료로 대량 구입하여 조리를 최소화하기 때문에 뭐 저장, 조리, 가열, 배식의 기능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조합식이 가장 또 간편하다고 할 수 있겠죠.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급식 시스템의 기본 시스템 모형으로만 묶인 것은 어떤 것인가 이렇게 되었을 때에 급식 시스템의 기본 요소에는 투입, 인푸트, 변환, 트랜스포메이션, 전환, 그 다음에 산출, 그러니까 아웃풋, 그러니까 투입, 변환, 산출 이렇게 되는 과정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확장 시스템 모형에는 기본 시스템에다 통제, 기록, 피드백 세 가지가 더 이제 플러스가 됩니다. 기본 시스템에다가 확장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더 많이 들어가게 되는데 기본에는 바로 투입되고 인풋 변환되고 그 다음에 변환 트랜스포메이션 그 다음에 산출 아웃풋 이렇게 해서 이러한 것들이 바로 기본적인 급식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고 급식 시스템의 모형 중에서 산출 요소는 무엇인가 했을 때에 급식 시스템 모형 중에서 산출 요소는 고객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음식과 고객 만족, 조급물의 만족, 재정적인 수입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급식 시스템 투입 요소는 산출 요소가 아니고 투입 요소는
뭐 인적 자원, 원료 지원, 시설 지원, 운영 지원 이런 것이 되겠죠. 조리 인력이라든가 뭐 기술이라든가 또 뭐 식재료라든가 물품이라든가 또 운영으로는 자본이라든가 뭐 정보라든가 자본, 시간 이런 것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은 전부 인풋이 되고 아웃풋 산출되는 것은 고객 만족이 어떻다 하는 거 5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리 저장식 급식 체계에 대한 설명으로서 옳은 것은 어떤 것인가 했을 때 조리 저장식 급식 체계는 조합식 급식 체계가 있겠고 전통적인 급식 체계가 있고 중앙 공급식 급식 체계가 있고 전통적인 급식 체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리 저장식 급식 체계에 대한 옳은 설명은 어떤 것인가 봤을 때는 계획 생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피크 타임이 없다는 그러한 것이 옳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급식에서의 주요 업무가 지리적으로 평범하게 펴져 있어서 급식 활동을 지역별로 지배하고자 할 때 나타나는 조직의 수평적인 방법은 어떤 것인가 볼 때에 조직의 수평적인 분화라는 것은 단위적 분화, 즉 지역별로 부문화한다든가 제품별 부문화, 고객별 부문화, 뭐 직능적 분화 등이 있는데 조직의 수직적인 분화는 뭐 최고 경영 계층, 그 다음에 뭐 중간 관리 계층, 하급 감독 계층 이렇게 나뉘어지게 됩니다. 근데 여기 수직적인 것은 뭔가 하면은 지역별로 부문화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역별, 제품별, 고객별 이러한 것들이 바로 수평적인 어떤 수평적 분화가 단위적 분화 급식을 집약할 때 나타난 조직의 수평적 분화 방법은 바로 이 지역별 분화법이 되겠습니다. 지역별 분화. 여기 그대로 문제를 그대로 잘 읽어보면 되겠네요. 급식 활동을 지역별로 집약하고자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 지역별로 분할을 해주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다. 그래서 정답은 4번. 자, 그 다음에 급식소에서 사용하는 표준화된 조리법과 품질 통제 방법은 급식 경영자의 6요소 중에서 어디에 속하는가 이렇게 볼 때에 사람은 급식소에 필요한 어떤 뭐 노동력이라든가 뭐 기술 혹은 경영자가 되겠고 이거는 뭐 사람이 되겠고 그죠? 사람, 물자 지금 여기 있는 표준화된 조리법과 품질 통제 방법은 방법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시장에 해당되는 것은 급식 서비스 대상이 되는 고객이 되겠고 자본은 뭐가 되냐면은 급식 조직 운영에 필요한 자본이 바로 여기 해당되고 물자는 식재료라든가 공산품에 해당되겠고 사람은 급식소에 필요한 노동력이라든가 기술 경영자 이러한 것들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조리법과 품질 통제 방법에 해당되는 것은 바로 방법이 해당된다가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중앙공급식 급식체계의 장점으로서 옳은 것은 무엇인가 했을 때에 중앙공급식 급식체계는 학교급식의 확대에 따라서 비용 절감을 위해 가지고 1990년대 초반에 학교급식에 도입을 하였고 또 공동조리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조합식 급식 체계를 갖고 있고 1번 요건 조합식 체계를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가장 이때 장점으로 본다면은 여기 2번, 3번, 5번 이와 같은 요거는 조합식이 되겠고 요 2번, 3번, 5번과 같은 경우에는 전통적인 급식 어떤 그 체계 장점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동일한 지역 내에서 같은 질의 음식을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겠고 2, 3, 4는 전통적 급식 체계의 장점이 되고 1번은 조합식 급식 체계가 여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음식의 생산, 분배, 서비스가 모두 같은 장소에서 연속적으로 이루어져서 준비와 배식 사이의 시간이 짧고 적은 급식이 유리한 급식 체계는 무엇인가 했을 때에 이 바로 이제 그 전통적 급식 체계 자체가 식재료를 구입해가지고 조리하고 바로 배식하는 방법이라서 생산과 배식이 한 곳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운반 비용이 없이 장시간 보관할 수가 있고 바로 배식하여서 양질의 음식이 제공되고 식재료 가격 변동에 따라서 메뉴를 쉽게 변동할 수 있는 그런 식단의 탄력성이라든가 융통성이 있는 그러한 것이 바로 이게 전통적인 급식 체계가 되어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급식 경영의 개방 시스템의 특징은 어떤 것인가 했을 때에 개방 시스템 특징은 상호 의존적인 시너지 효과라든가 역동적인 안전성이랄까 어떤 그 다양한 투입물 또는 뭐 변형의 과정을 거쳐도 유사한 결과물을 냅니다. 그리고 뭐 또 이제 또 경계의 침투성 시스템 또는 하위 시스템의 공유 영역 시스템의 위계 질서가 존재하고 연결 과정에 있어서 어떤 그 투입된 자원이 급식 업체의 목표 창출에서 시스템의 각 특정을 조정해주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나중에 책을 한번 좀 살펴보세요. 그러면은 이 급식 경영의 개방 시스템의 특징은 뭔가 했을 때 역동적인 안정성이다 이래 나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설명들이 되게 막 용어 자체가 이렇게 뭐 별로 그렇게 편안한 그런 단어가 아니어서 여러분들이 책을 보고 조금 공부를 하는데 이 상호 의존성이라든가 경계 불침투성 이런 것들은 아니고 역동적인 안전성을 꾀한다 또 뭐 한목적성이다 이래 되는데 여기까지만 수업을 하고 제가 30번까지 문제풀이를 PT를 만들었는데 실제 그렇게 하면 너무 이 업데이트가 안 될 것 같아서 여기까지만 1교시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금 이따 2교시 하겠습니다.